안녕하세요, 군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삼성자 큐브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삼성자 큐브 해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간혹 제 영상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처음 보는 큐브, 좀 어려워 보이는 큐브 이런 거 봤을 때 그거 어떻게 맞추는지, 그리고 뭐 공식 같은 거 어떻게 찾아내는지 막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잠깐 떠올라서 이 333 큐브로 한번 어떻게 제가 이제 특수 큐브라든가 모르는 큐브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의도나 제 생각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만의 어떤 공식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큐브를 이제 처음 혼자 무공식 무해법 이런 걸 접근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명이 길면 지루하니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제 이 큐브는 삼성형 큐브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처음 보는 큐브고요. 제가 이거를 맞추는 어떤 공식을 모른다는 전제합니다. 대신에 어떤 큐브라고 할지라도요, 완벽하게 무공식과 완벽하게 무해법으로 한다라는 건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큐브 매니아에서 이제 듀나메스 님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께서 무공식이나 무해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큐브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333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메커니즘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커뮤테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본 개념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기본 공식 같은 것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 큐브를 맞출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새로운 큐브를 맞출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큐브에 적용할 수 있는 333 공식이 뭘까부터 찾아봐요, 항상. 그리고 나서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을 적용해보고, 안 된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을 응용해서 조금 바꿔보고, 예를 들어서 U회전이 안 된다면, U2회전밖에 안 된다면 U2회전만 될 수 있는 들어가는 뭐 그런 공식들을 적용해보고, 또는 이제 그거마저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공식을 조금 더 새로운 이 큐브만의 공식을 찾아낼 때는 이제 뭐 커뮤테이터 같은 개념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적용을 해보려고 해서 3사이클 공식을 찾아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아예 모른다가 이게 이 큐브를 모른다가 아니라 이 큐브에 대해서 알 때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 모든 걸 다 쏟아낸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새로운 큐브를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완전히 모르는 큐브를 처음 만났을 때 제 1단계는 뭐냐면요, 이 큐브의 특징을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전 제약은 있는지, 어떤 회전은 안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너가 도는지, 센터가 도는지, 엣지가 도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조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되겠죠. 이 큐브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른다는 가정하에 어떤 가운데 조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엣지 조각이 있고, 그다음에 코너 조각이 있구나 정도는 파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면이 6개구나 라는 걸 파악이 되고, 두 번째로 돌렸을 때 아무리 돌린다 하더라도 잘 보시면 요 가운데 간자가 들어간 요 센터 조각이 아무리 회전을 시킨다고 해도 얘는 벗어나지 않죠. 지금 무슨 말이냐, 이 큐브는 센터를 맞출 필요 없구나 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엣지나 코너 조각은 회전을 시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면으로 갈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큐브를 맞추려면은 최소한 두 가지 공식이 필요해요. 엣지를 맞추는 공식과 그 다음에 코너를 맞추는 공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조각을 맞추는 공식이 필요한지를 알아냈다면, 두 번째는 공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무조건 여러분 섞지 않은 상태에서, 셀큐브 상태에서 공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섞인 상태에서는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섞인 상태에서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조각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큐브를 처음 맞추실 때는요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공식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개념은 커뮤테이터라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기본 내가 알고 있는 333 공식이 적용이 된다, 그럼 땡큐예요. 그러면 웬만한 거 거의 그냥 그 공식만 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333 공식 같은 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큐브에 적용될 수 있는 커뮤테이터 개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커뮤테이터라는 거는요, A라는 움직임과 B라는 움직임을 한 다음에 A의 역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B의 역방향 움직임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이라는 움직임이 A에 해당하는 거라면 A'은 R'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RU라는 게 A라는 움직임이라면
U 프라임, R 프라임.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역방향 A 프라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테이터라는 뭐 너무너무 많이 기본 공식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래서 트위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뭐 D라는 그 중간값 B라는 걸 넣었으면 A 프라임은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D를 넣었으니까 D 프라임을 넣어주게 되면 뭔가 3사이클이 돌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 커뮤테이터라는 것이고, 이런 커뮤테이터를 통해서 이 3사이클 공식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3사이클. 아주 특수한 경우로 제외하고는 대부분은요, 맞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큐브도 있죠. 구조상.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3사이클 공식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사이클을 찾아내서 커뮤테이터로 찾아냈다면, 커뮤테이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A, B, A 프라임, B 프라임이 정방향이라고 하면 역방향은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B, A, B 프라임, A 프라임. 지금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가 B를 D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B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A에는 트위스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B 프라임에 해당하는 D 프라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프라임, A 역 공식인 역 트위스트를 해주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테이터 개념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공식을 찾을 때 내가 공식을 막 어떻게 썼어요. 쓰고 나서 3사이클을 찾았다.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게 바로 뭐다? 역으로, 그러니까 중간값을 먼저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공식 찾기도 편하고 큐브를 흐트리지 않고도 여러분 큐브를 그러니까 공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을 찾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셋업 무브의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특수 큐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공식 자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이렇게 지금 코너 3사이클 공식을 찾아냈단 말이죠. 코너 3사이클 공식을 지금 보시면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 앞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3사이클을 도는 공식을 찾아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지를 알아야 되냐면 이게 과연 셋업 무브를 가능해. 그러니까 모든 코너 조각들을 예를 들어 이 조각을 이 자리로 갖고 올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 조각을 일로 갖고 오고 이 조각은 뭐 일로 갖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셋업 무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조각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리로 갖고 올 수 있는지, 이게 셋업 무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도 또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어려운 큐브들 같은 경우는 공식은 기껏 찾아냈는데 셋업 무브로서 내가 원하는 조각을 그 자리로 갖고 올 수 없다면요, 그 조각은 결국은 이 공식으로 못 맞춘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공식을 또 찾아내야 된다는 그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셋업 무브가 가능한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셋업 무브를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조각을 넣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가능하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공식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뭐 이 조각을 얘랑 얘는 이 조각 여기 넣을 수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조각은 여기 넣을 수 없다. 그럼 이 조각은 이 공식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각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을 또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셋업 무브가 가능한지 그것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공식도 찾았고요, 어느 셋업 무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엣지를 맞추고 뭐 코너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찾아냈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 솔빙 순서. 이게 바로 이제 그게 결국은 해법이라는 게 공식이 모여서 공식을 어떤 순서로 적용해서 어떤 순서로 조각들을 맞출지가 완성되는 게 해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순서로 맞출지, 예를 들어서 공식을 찾았어요. 공식을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너 조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사이클 공식을 완벽하게 엣지 조각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코너 조각만 돌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코너 조각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맞춰도 된다는 소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답시다. 그러면 코너 조각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코너는 섞였지만 엣지 조각이 3사이클을 다는 걸 찾았단 말이죠. 근데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코너 조각도 같이 섞여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맞춰야 될까요? 엣지랑 코너 중에서 여러분이 이런 공식을 두 개를 찾아냈을 때는 엣지를 먼저 맞춰야 되겠죠. 왜냐면 코너를 맞췄다가 엣지를 맞추면 엣지 맞추면 코너가 또 틀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낸 공식이 어떤 조각들을 움직이는지, 그래서 엣지를 3사이클을 공식을 찾았는데 그건 코너도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코너 3사이클 공식을 찾았는데 코너 조각은 코너 조각만 움직인다. 그러면 이 큐브를 맞추는 순서는 엣지를 먼저 맞추고 마지막에 코너를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큐브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 큐브를 어떻게 맞출지, 어떻게 공식을 찾아내고 어떤 순서로 맞출지 해법을 찾아내는 간단한 저의 이제 팁을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 330 큐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큐브로 엣지를 맞추는 공식과 코너를 맞추는 공식을 한번 찾아볼 건데, 그냥 이 큐브가 우리가 어떤, 이 회전지압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고, 이해가 이게 특수 큐브라는 느낌이 없으니까, 이렇게 겉면 회전도만 되고요. 두 줄 회전도 되는데, 가운데 줄 회전은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제한을 좀 두고 할게요. 그래야지만 이제 조금 더 특수 큐브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약을 한번 걸어보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커뮤테이터 개념을 통해서 공식을 찾아볼 건데요. 자, 커뮤테이터를 이용해서 공식을 찾을 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트위스트를 했어요. 자, 트위스트라는 것도 사실 삼삼삼 큐브를 모르면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완전한 무공식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움직임을 응용하는 거예요. 커뮤테이터를 할지라도. 자, A의 움직임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엣지 조각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넣고 큐브를 잘 보셔야 돼요. 안 움직인 부분을, 여기가 안 움직였죠. 그럼 움직인 부분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요 라인만 움직였어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코너 조각을 제외한다 그러면 엣지가 요렇게 세 개가 움직인 상황이에요. 요렇게. 엣지만 보시면 요 세 개가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엣지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떨궈낼 수 있는 그런 중간값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커뮤테이터를 통해서 공식 찾는 핵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예를 들어 U 이런 회전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다시 역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요 라인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흰색 발광과 지금 노랑 흰색 주황이랑 이게 동시에 두 개가 영향을 받아요. 기존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되면은 공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역트위스트, 요프라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섞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움직임을 찾아내시면 안 되고 다시 그럼 트위스트를 넣은 다음에 요 세 자리 중에서 하나를 떨궈낼 수 있는 움직임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중간값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여기가 막 다 섞인 것 같지만 결국 역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요 라인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엣지 세 개에서 중간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기존 움직임에서 요거 흰색 빨강 요 조각만 흰색 초록 조각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프라임 역트위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B 프라임인 이렇게 두 줄을 내리게 되면 코너 조각까지 섞였지만 코너 신경 안 쓴 다음에 엣지가 이렇게 세 개가 3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 오리엔테이션까지 바꿔가면서 바뀌어서 넣고 바뀌어서 일로 가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이런 3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이제 그 커뮤테이터를 이용해서 3사이클 공식을 찾아내는 원리고,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쓸 거예요. 트위스트 한 다음에 저는 요거 흰색 파랑이죠. 아래 거. 요 아래 거를 갖다가 바꿔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얘를 이걸로 대체해도 되고요. 이걸로 대체해도 되고 이걸로 대체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흰색 파랑 하나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은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스몰 D죠. 근데 그냥 이렇게 아래를 두 줄을 이쪽으로 얘를 바꿔주고 나서 이게 B입니다. 그럼 A 프라임 역트위스트, 그 다음에 B 프라임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잘 보시면 엣지만 보시면 코너가 섞인 거 신경 쓰지 말고 엣지만 보시게 되면 얘랑 얘가 3사이클이죠. 그리고 주기도 방향도 봐야 돼요. 이 조각이 잘 보시면 이 조각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서 왼쪽에 있던 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도 신경 쓰려면 항상 그 오리엔테이션, 이 조각의 방향이 뒤집어졌나 안 뒤집어졌나 확인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자, 여기 흰색이 일로 왔어요. 자, 흰색이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 공식을 한번 더 쓰게 되면 주황, 초록 조각 중에 주황색이 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조각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색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엣지가 뒤집어집니다. 한번 엣지가 뒤집어서 일로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 있는 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주황 초록 조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초록색이 뒤로 갔어요. 보이시죠? 초록색이 뒤로 가요. 위쪽으로 안 간다. 그럼 여기서 공식 한번 더 쓰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황 초록 조각 중에 주황색은 일로 올 거고요. 그럼 흰색 파랑에서는 파란색이 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강 초록에서 빨간색이 뒤로 갈 거예요.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트위스트 중간값, 역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고. 보이시면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원래대로 한번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엣지 3사이클 공식을 찾아냈고,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게
이 웬만한 특수 큐브들은요, 이 방향을 항상 맞추다 보면 위치는 이걸로 맞추면 돼요. 위치는 3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셋업을 통해서 요 세 자리에만 갖다 놓으면 3사이클이 되잖아요. 문제는 방향이에요. 위치가 다 맞았는데 이런 큐브는 대부분 항상 짝수로 뒤집어집니다. 홀수로 뒤집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리티예요. 토끼발이 있는 건데 대부분은 짝수로 이루어져요. 짝수로 뒤집어지면 이 오리엔테이션이 바꾸는 두 개가 뒤집어 뭐 제자리에 뒤집든 딴 데에서 뒤집든 이런 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공식을 못 찾겠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이 지금 우리가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그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셋업무브를 하시게 되면 되죠. 근데 되게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그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공식을 찾아내면 되고,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은 이제 공식을 매 공식을 다 다른 걸 찾으면 너무 이제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했던 공식을 응용하면 어떻게 잘 보세요. 자, 공식을 한번 쓰겠습니다. 트위스트, 자, 스몰 d, 그 다음에 역 트위스트, 스몰 d 프라임. 이렇게 해서 3사이클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엔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왼손으로. 지금 오른손으로 했더니 얘가 오른쪽 아래로 3사이클을 돌았잖아요. 그 왼손으로 넣기면 어떻게 해요? 얘가 거꾸로 돌아서 이 엣지들이 원위치로 가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보세요. 자, 그러면 왼손으로 해볼게요. 왼손 트위스트. 그 다음에 중간값을 이번 얘가 1로 넣어줘요. 스몰 d 프라임 넣어주고 왼손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얘를 원래대로 스몰 d로 넣어주겠죠. 그렇게 되면 잘 보시면 코너도 뭔가 자리가 바뀌었지만 엣지를만 보시면 얘는 바뀐 게 없는데 얘랑 얘가 제자리에서 뒤집어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하나 찾아냈으면 그 공식을 이용해서 그 공식을 응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 파생되는 공식을 찾아내시면 제일 좋은 거죠. 지금처럼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손, 오른손은 양쪽을 다 연습도 가능하고, 그래서 엣지를 제자리에서 뒤집는 공식은 이렇게 제가 찾아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코너를 찾아볼게요. 코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트위스트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A에 해당하는 움직임도 한 가지 움직임으로 공식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 쉽거든요. 물론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그런 공식들을 매번 다른 공식 찾아내는 것도 제일 좋겠지만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왜 큐브 맞출 때마다 모든 공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움직임조차도 같은 걸로 쓰면 좋다. 근데 같은 걸로 써줄 수 있다는 전제합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번에는 아까는 엣지를 떨궜잖아요. 엣지 하나를 떨궜다면 이번에는 뭘 떨궈내냐면 코너를 떨구는 거죠. 코너 하나를 떨구는 방법은 여러 개 있어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요거 흰, 초, 빨, 얘 한 조각만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맨 처음에 예시로. 오늘 저는 여기에서는 뭘 쓸 거냐면 이 흰색, 빨강, 파랑 이 조각을요, 얘로 대체해 줄게요. 웬만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체하게 되면 나중에 얘랑 이렇게 뒤쪽에서 공식을 여기서 뒤쪽에서 조각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공식 적용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성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L'에서 얘를 대체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이 역 트위스트, B'인 L 회전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딴 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코너만 3개가 딱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 코너 3사이클 공식을 찾아낸 거죠. 참 쉽죠? 그리고 방향도 생각해야 된다. 방향 생각해보시면 이 조각이 원래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공식을 쓰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는 움직이지 않고요. 왼쪽 위, 오른손 먼저 했을 때 오른손 공식 같은 경우는 얘는 5시가 안 움직이고 왼쪽 위에 있는 11시가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도는 공식인 거죠. 이해되셨죠? 당연히 역방향으로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먼저 중간값 넣어주고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고 역 트위스트. 그럼 역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뭐도 찾아야 되겠어요? 코너의 위치는 찾았으니까 코너의 방향을 뒤집는 공식도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코너의 방향을 찾는 공식도 마찬가지로 엣지 우리가 아까 제기 자리에서 뒤집는 공식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응용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무슨 말이냐? 먼저 공식을 씁니다. 오른손 트위스트 이렇게 얘로 대체해주고 오른손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얘 풀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3사이클을 돌렸잖아요.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얘를 역으로 돌릴 건데 공식을 거꾸로 쓰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돌려볼게요. 왼손으로. 자, 왼손으로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으로 썼더니 왼쪽 위에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흐트러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번에는 U라는 중간값에서 잠깐 셋업무브를 넣어주시면 자, 그럼 여기서 왼손으로 공식을 넣게 되면 결과치가 어떻게 될까? 얘가 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맞죠. 빨파.
그러면은 공식을 제대로 쓰면 얘가 다시 원위치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왼손 트위스트 중간값을 이번에 R이 되겠죠. 중간값 대체해주고 그 다음에 왼손 역 트위스트 중간값을 풀어주고 그 다음 아까 U를 중간값을 셋업무브를 했으니까 셋업무브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딱 보시면 신기하게도 제자리에서 뒤집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찾아내는 거고, 참고로 이 공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 두 개는 움직이지 않고요. 윗면에 이 두 자리가 제자리 회전인데 이렇게 뒤를 볼 때, 이렇게 뒤를 볼 때 한 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적용을 해볼게요. 오른손 트위스트 중간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U를 넣는다면 왼손 트위스트 중간값 넣어주시고 중간값 풀어서 원위치. 그럼 여기 또 뒤로 파란색이 뒤로 보던 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공식까지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큐브를 맞출 모든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는 이제 회전이 쉬워서 셋업무브는 되니까 공식은 더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맞추는 순서죠. 우리가 엣지 3사이클 공식은 봤을 때 코너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코너 쪽 엣지를 먼저 맞추고 나서 마지막에 코너 3사이클 공식 같은 경우는 코너만 딱 움직였죠. 엣지가 안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엣지 먼저 싹 맞추고 코너를 먼저 맞추는 그런 순서로 이 큐브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찾아낸 공식으로 한번 실제로 이 큐브를 풀어 볼게요. 자, 큐브를 잘 섞어 왔고요. 우리가 엣지를 먼저 쑥 맞출 건데요. 뭐 하나 기준을 정합니다.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게 흰색부터 맞추니까 흰색 면부터 해서 엣지를 차례대로 위로 맞춰 볼게요.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물론 흰색 면을 맞출 때도 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부 다 그 방금 우리가 찾아낸 공식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거 흰색 초록 자리를 맞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색깔이 1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공식을 쓰게 되면 흰색 초록이 자리는 맞는데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초록색과 이 센터색과 같아야지 얘가 1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왼손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그 왼손 공식 쓰게 되면 왼손 트위스트 그 다음 중간 값을 요렇게 넣어주는 거죠. 얘로 대체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왼손 역 트위스트 그 다음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매번마다 써서 이제 맞출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은 초반부에는 이게 막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그냥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움직여서 맞출 수 있는 범위 내면은 최대한 먼저 맞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처음에 이거라도 맞출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불가능해요. 돌리면 맞췄더니 깨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게 맞출 수 있다면 맞추시고요. 못 맞춘다면 이제 모든 조각을 공식을 써서 맞추면 되고요. 참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가보면 자, 윗면에 있는 이제 2층 조각들이 윗면에 있는 걸 가지고 맞추면 되겠죠. 초록색이에요. 그럼 얘를 먼저 맞출게요.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초록 센터랑 색깔이 같아야지만 공식을 썼을 때 들어와서 맞았죠. 그러면 얘가 그리고 주황이니까 요 자리니까 얘가 오른손 공식 쓰면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트위스트, 그다음에 중각 얘로 대체해주고, 그다음에 오른손 역 트위스트, 그다음에 중각과 풀어주게 되면 여기 등에 들어왔죠. 똑같은 초록색인데요. 이번엔 요 자리예요. 이번에는 얘가 왼쪽으로 내려오니까 왼손 공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손 트위스트, 그럼 얘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대체를 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볼까요, 실제로? 기껏 아까 맞춰놨던 게 깨지죠.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셋업무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가 1로 들어갈 때 얘가 이렇게 가면서 3사이클을 도는데 얘가 흐트러져요. 그럼 여기다 뭘 필요한다? 셋업무브를 쓸데없는 조각을 넣어주는 셋업무브를 하는 거죠.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셋업무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들어갈 자리가 이 자리니까. 그래서 셋업무브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 공식을 쓰시는 거죠. 왼손 트위스트, 중간값을 얘로 대체. 왼손 역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고. 그러면 제대로 맞았죠. 흐트러진 게 아니라 셋업무브를 다시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요 빨강 파랑이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가 찾아낸 공식은 여기에 색깔이 같아야 돼요. 같아지고 얘가 왼쪽으로 가니까 왼손 공식, 그리고 얘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셋업무브. 그리고 나서 왼손 트위스트 중간값 넣어주시고요. 왼손 역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고 셋업무브 풀어주면 맞았죠? 맞았죠. 마지막 주황 파랑이면 여기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얘가 1로 들어오고요. 여기 맞은 거 있으니까 셋업무브. 얘를 쓸데없는 거 넣어주시고 왼손 트위스트 중간가, 왼손 역 트위스트, 오른손입니다. 역 트위스트 중간가 풀어주고 셋업무브 풀어주고 이래서 우리가 2층까지 맞췄고요. 3층도 똑같아요. 3층도 똑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방법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맞추게 되면 항상 마지막 층 정도 되면은 이제 제약이 많이 생기잖아요. 기존에 맞춰놓은 게 많으니까.
제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셋더무브나 이런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모든 큐브가 똑같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 엣지가 자리도 틀리고 세 개가 자리가 틀리면서 두 개는 방향도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먼저 위치를 다 맞춘 다음에 방향을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향을 먼저 맞춰놓고 위치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큐브라면 보통 위치 다 맞춰놓고 방향 맞추는 게 쉬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방향을 먼저 맞출게요. 그럼 아까 방향 맞출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방향을 우리가 제자리에서 뒤집을 수 있었으니까 셋더무브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셋더무브를 넣으면 요거 두 개만 제자리에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공식, 왼손 공식 쓰시면 되죠. 오른손 공식 썼고 왼손 공식 쓰게 되면 우리는 제자리에서 갔다가 돌렸을 뿐이지만 얘가 제자리에 뒤집어졌고 셋더무브를 풀어주게 되면서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위치를 맞췄으니까 방향을 맞췄으니까 위치를 맞추려고 봤을 때 우리가 찾아낸 공식은 3사이클 공식이에요. 근데 현재 보시면 이 두 개만 틀어졌죠. 두 개만 틀어졌을 때는 물론 이제 이렇게 이것도 페리티야. 이게 이제 PL 페리티, 바보토끼발 상황인 건데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3사이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가 맞고 세 개가 틀린 상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맞고 세 개가 틀린 상황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낸 공식은 이렇게 세 자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셋더무브 통해서 이제 위치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셋더무브를 넣고 아주 손쉽잖아요. 요 세 개를 바꿀 건데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셋더무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일로 가게 되면은 얘가 노란색 이 자리로 오니까 얘는 노란색으로 가면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얘가 이 조각이 갈 때는 파란색이 앞으로 왔어요. 즉 파란색이 노란색 자리로 온다. 얘가 뒤집어진다는 소리고요. 이 노란색은 요 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냐면 얘도 노란색이 빨간색 자리로 간다는 것은 뒤집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셋더무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 세 개는 3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네가 제자리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물론 제자리에 뒤집어지면 공식 한번 더 써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특수 큐브에서는 이제 보통 위치를 먼저 다 맞춰놓고 방향을 뒤집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외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봤을 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셋더무브 한 번으로 얘네가 그 오리엔테이션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3사이클 도는 것도 찾아봤는데 셋더무브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맞는 걸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세 개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랑 주황이 노랑 파랑 자리로 가야 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셋더무브를 어떻게 하냐, F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R을 내립니다. 이렇게 R'으로 F', R' 이렇게 셋더무브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빨간색이 파란색 자리, 그러니까 오렌지색이 안 바뀐다는 소리고 파란색이 주황색 자리, 즉 오리엔테이션이 안 뒤집어진다. 공식을 실제 써볼까요? 여기서 오른손 공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 왼손 공식 넣게 되면은 다시 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손 공식 쓰시고 한번 하게 되면 노랑 주황이 노랑 빨강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만약에 셋더무브를 풀게 되면은 아직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셋더무브 여기서 공식을 두 번 써서 여기로 보내주는 겁니다. 오른손 공식 한 번 더 써서 원위치로 하게 된다면 셋더무브를 풀 때는 F', R''을 했으니까 거꾸로 R면부터 R, F로 풀게 되면 이렇게 3사이클이 도는 게 보이시죠?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찾아낸 공식을 통해서 먼저 엣지들을 전부 맞춰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너인데요. 자, 엣지는 제가 그냥 한 번에 쭉 보여드렸고요. 코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을 좀 나눠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먼저 아래부터 위치 맞추고 방향 맞춘 다음에 또 위치 맞추고 방향 맞추고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 이제 좀 더 손쉽게 하려면 위치 다 맞춰놓고 그다음 방향을 다 교정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코너 위치를 다 맞춰볼 건데요. 무슨 말이냐? 얘는 지금 위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안 맞춰도 되는 거고, 얘는 위치가 틀리죠. 얘가 지금 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럼 얘부터 맞춰볼게요. 우리가 오른손 공식을 쓰게 되면 왼쪽 위에 게 내려가서 얘가 일로 가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오른손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제자리로 가게 되겠네요. 자, 오른손 공식, 트위스트, 이렇게 L면은 바꿔줬죠. 그럼 역 트위스트, L 내려주고, 그럼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제자리로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자리죠. 그럼 여기서 오른손 공식 쓰게 되면 왼쪽에 내려와서 얘가 일로 가요. 공식을 두 번 써야 되잖아요. 귀찮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내려오고 얘가 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자리로 가게 되죠. 그럼 왼손 공식을 쓰게 되면 된 거예요. 왼손 공식 써서 제자리에 보내놨고요. 그 다음에 얘죠. 이 마지막 흰색 면에서는 얘만이니까
얘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이렇게 오른손 공식 쓰게 되면 얘가 내려가게 되겠네요. 그럼 끝나네요. 오른손 공식 써서 위치를 맞췄어요. 운 좋게 방향도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공식으로 뒤집을 거니까. 마지막 윗면에서 제자리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코너도 마찬가지로요. 특별한 어떤 특수한 보통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 회전과 뭐 코너 터닝 회전이 섞여 있다거나 엣지 터닝과 뭐 코너 터닝 회전이 섞여 있다든가, 그러니까 회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섞이거나 아니면 뭐 45도 회전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코너 두 개만 자리가 바뀌는 페리티가 발생합니다. 바보토끼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이라면요 반드시 우리가 3사이클 공식이니까 3사이클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 맞고 세 개 틀리고 얘가 1로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맞는 거니까 얘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얘는 여기 있으면 여기서 오른손 공식이 되면 제자리로 가고 얘가 제자리 가서 얘가 제자리로 가게 돼서 끝나게 되겠네요. 오른손 공식을 써서 맞추게 되면 모두 다 제자리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자 마지막 방향을 맞출게요. 아까 우리 방향 맞출 때 어떻게 했냐면 아래 두 개는 안 움직이고 이렇게 위에 두 개를 바라볼 때 맞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공식을 쓰게 되면 이 두 개가 맞겠네요. 오른손 공식 U, 왼손 공식 U'입니다. 오른손 공식, 그다음에 U, 왼손 공식 U' 하게 되면은, 그리고 U'까지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제자리로 뒤집어졌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저는 이제 한 면을 다 맞추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만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공식을 쓰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얘만 한 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옆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 면에서 하게 되면 주황색, 센터에 주황색이니까 공식을 두 번 써야지만 제자리로 와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파란색 센터에 쓰는 거죠. 파란색 센터, 파란색 면. 그럼 얘가 공식 쓰면 뒤집어서 얘가 맞게 되는 소리입니다. 얘는 안 맞겠네요. 얘는 파란색이니까 여기로 갈 거예요. 자, 오른손 공식 U, 왼손 공식 U'. 그럼 이제 뒤집어지면서 파란색 일로 왔죠. 그럼 이제 마지막 면 두 개 남았고 요 두 개 먼저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공식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그다음 U, 왼손 공식 그리고 U' 하게 되면 두 개 맞았죠. 마지막 두 개는 여기서 하게 되면 노란색 센터인데 노란색 면이면 공식 두 번 써야 돼요. 그러면 다른 센터에 하시면 돼요. 초록색 면, 초록색 센터, 그 다음에 초록색 면이 뒤로. 그럼 여기서 공식 쓰면 끝나게 되죠. 오른손 공식 U, 왼손 공식 U' 하게 되면 모두 맞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333 큐브를 가지고 얘가 특수 큐브라면, 그리고 내가 이제 얘를 맞추는 공식을 몰랐을 때 어떤 커뮤테이터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공식을 찾아낸다면 어떤 식으로 공식을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순서를 공식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 큐브를 맞출 수 있을까까지 한번 제가 이제 평소 특수 큐브들을 맞출 때 그 과정들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 생각을 최대한 압축하고 정리한다고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영상 길이가 생각보다 원래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뭐 많은 분들이 뭐 보실 것 같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분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어떤 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영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어떤 새로운 큐브를 만났을 때 저처럼 한번 공식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해법도 직접 찾아보시면서 점점점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